고려 말 왜구 토벌이 본격적인 대일본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이 시나리오는 고려의 해상 전략, 일본 내부의 무로마치 막부 체제, 그리고 조선 건국 이전의 혼란기까지 맞물려 대격변을 불러올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1. 시대 배경 무정부 상태의 일본, 해적의 천국. 14세기 후반,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초기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세력을 다지기 전까지 막부의 통제력이 약한 시기였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일본의 규슈 및 서일본 연안은 사실상 해적 공국이었죠. 한반도 해안가와 남해를 노린 왜구들은 실제로 고려를 수백 차례 공격했고 1380년 진포해전은 고려 수군이 화포로 왜구를 격파한 대표 사례로 기록됩니다. 가정 고려는 왜구 소탕을 넘어서 일본 본토에 원정대를 보낸다. 기. 고려, 일본 규슈에 상륙하다 최초의 조일전쟁 개전. 1382년 창왕과 우왕대의 고려 조정은 계속되는 왜구의 약탈에 격분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직접 타격 명령을 내립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장착한 고려 수군은 수천 명의 병력을 태우고 일본 규슈로 향합니다. 규슈 연안의 해적 거점은 순식간에 불타오르고 일부는 대마도까지 포함해 고려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 막부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며 규슈 영주들이 집단 반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3. 일본 내전과 고려의 딜레마. 일본 내부는 고려 침공을 계기로 무로마치 막부 vs 지방 무장 세력의 내전으로 격화됩니다. 아시카가 막부는 고려와의 외교를 시도하지만 고려는 왜구 소탕이 끝날 때까지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고려는 뜻하지 않게 규슈 일부와 대마도, 스시마 일대를 점령지로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고려 내부는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충돌, 그리고 명나라와의 관계 악화라는 중대한 리스크에 직면하죠. 4. 명나라의 개입. 동아시아 3국의 외교전. 명나라 입장에선 작은 고려가 일본과 전쟁하면서 스스로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명은 일본과의 중재를 시도하며 고려는 일본 본토에서 철수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갈라지게 됩니다. 주전파 최영, 최무선을 중심으로 규슈에 고려의 식민 거점을 만들자는 주장, 주화파 이성계를 중심으로 외교적 퇴각을 주장하며 명과의 관계 유지 우선. 5.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그 원인이 바뀐다. 실제 역사에선 요동정벌 명령으로 인해 위화도 회군이 발생했지만 이 가상 시나리오에선 일본과의 장기 점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회군이 발생합니다. 이성계는 조정의 강경파를 몰아내고 규슈 점령군을 철수시키며 내치 강화를 선언. 이후 조선 건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보다 국제 정세를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바뀌는 것이죠. 6. 후폭풍 한일 관계의 근본적 변화. 규슈 점령과 철수, 전후 협정 등을 거치면서 고려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훨씬 긴밀해집니다. 일본은 고려의 군사력과 문명을 인정하며 사절단 교환이 정례화됨. 스시마는 고려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군사기지가 됨. 조선 초기의 대일 정책은 유화가 아닌 압박 외교로 정착. 결국 한일 간의 무력 갈등 이후 안정적 외교 관계가 정립되며 조선 초기의 해안 방비 정책도 훨씬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고려가 왜구를 토벌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일본 본토를 침공해 전면전을 벌였다면 오늘날 한일 관계의 역사적 출발점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작은 선택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가정역사 콘텐츠도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